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만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이 만만한 겁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만드는 결정적인 말들을 드리겠습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것들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만만하게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허용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줬습니다. 두 번 들어줬습니다. 불편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학습된 겁니다. 이 사람은 들어준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는 편하게 대해도 된다. 악의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거기 있습니다.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거절할 때 이유를 너무 많이 댑니다. 제가 그날은 좀 일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 다음 날도 좀 그렇고 사실 요즘 바쁜 편이라서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틈을 찾습니다. 그날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날을 제안하고 바쁘다고 했으니까 짧게만 하자고 합니다. 이유를 많이 댈수록 거절이 약해집니다. 둘째, 부탁을 받으면 대답을 즉시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네를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불편해도 웃어 넘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웃음이 상대방한테는 허락으로 읽힙니다. 왜 경계가 없어지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싫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 혼났습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된 뒤에도 남습니다. 불편해도 말하면 안 된다. 싫다고 하면 관계가 망가진다. 내가 참으면 다들 좋아한다. 이 생각이 깊이 박혀 있으면 경계를 세우는 게 나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야 상대방도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가져가면 언젠가 주는 사람이 지칩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는데 기여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좀 참으면 되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저야 뭐든 괜찮아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 말들이 한두 번은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패턴이 되면 신호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 사람한테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자기도 모르게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들을 줄여야 합니다. 상관없다, 참겠다, 맞춰드리겠다는 말 대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결정적 한마디를 쓰기 전에 원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거절할 때, 불편하다고 할 때, 싫다고 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유가 없으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날은 안 됩니다. 는 거절입니다. 그날은 좀 이래서 안 되는데 사실 다른 날도 좀 그래서요. 는 협상입니다. 짧고 명확할수록 강합니다. 상황 첫 번째 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인이 또 부탁을 해옵니다. 전에도 들어줬고 이번에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엔 제가 어렵겠어요. 끝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음에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상대방이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친절한 게 아닙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말하고 선을 지키는 게 더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도 당신한테 부탁할 때 긴 설명 안 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면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딱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어렵겠어요. 표정은 미안하지 않게, 담담하게. 거절 연습을 할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24시간 룰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4시간 안에 연락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 그 24시간 동안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네를 말하는 게 습관인 분들은 이 틈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달라집니다. 즉각 네를 말하는 사람은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차이만으로도 다르게 보입니다. 거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망가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불편해질까봐. 그런데 생각해보면 됩니다. 거절 한 번으로 망가지는 관계는 애초에 탄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감당합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멀어지는 사람은 사실 당신이 들어줄 때만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관계가 아닙니다. 거절을 해봐야 진짜 관계가 뭔지 보입니다. 두렵더라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황 두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지인입니다. 약속 당일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미안한데 오늘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봐. 이 사람은 이걸 여러 번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 그래, 괜찮아. 다음에 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학습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약속을 깨도 괜찮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알겠어. 근데 나는 오늘을 비워뒀어. 다음에 약속 잡을 때 이 부분 생각해줘. 길지 않습니다. 화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오늘을 비워뒀다. 다음에 생각해줘.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 시간도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약속을 잡을 때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면 두 번째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약속 잡을 때 당일에 취소는 좀 어렵거든. 확실할 때 잡자. 이게 두 번째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0년 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제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급하면 언제든 연락했고 부탁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던 날, 이 사람이 급하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약속을 미뤘을 겁니다. 그날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다음 주에 보자. 그 사람이 잠깐 어색해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떼요, 요즘 많이 바빠졌네. 저는 말했습니다. 바빠진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 내가 말을 못했던 거야.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미리 연락합니다. 급하다고 당장 보자는 말을 안 합니다. 관계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는 관계가 됐습니다. 상황 세 번째, 원하지 않는 조언과 충고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합니다. 내 선택에 의견을 얹습니다. 내 일에 참견을 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제 결정이에요. 세 글자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또 의견을 얹으면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도 제 결정대로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그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상대방이 테스트합니다. 두 번을 하면 상대방이 멈춥니다. 조언을 막는 말을 조금 더 상황별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조언을 받았을 때 감사해요.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두 번째로 같은 조언을 받았을 때 그 의견은 저번에도 들었어요. 저는 제 결정대로 할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받았을 때 제 결정에 대한 조언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부드럽게, 두 번째는 분명하게, 세 번째는 명확하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세 번째 말을 하면 관계가 갑자기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하면 상대방이 단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 번째에서 멈춥니다. 상황 네 번째, 넌 내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지금 당장 봐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얘기도 없이 집에 들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바쁜 거 알면서도 지금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미 전화를 한 다음에 이때 쓸 말입니다.
나는 미리 알면 더 좋아. 다음엔 먼저 물어봐줘. 지금 당장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게 더 강합니다. 이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미안, 급해서 라고 하면 급한 거 알아? 그래도 다음부터 먼저 연락해줘. 한 번 더 합니다. 같은 말을 2번 하는 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번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말할 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의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정보를 주면 됩니다. 나는 미리 알면 더 좋아. 이게 정보입니다. 왜 항상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 나도 계획이 있잖아. 이건 감정입니다. 정보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감정은 상대방이 방어를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낮고 평평한 톤으로 사실만 말하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황 5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뭔가를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좀 그래. 저분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 그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합니다. 이때 침묵하면 동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화를 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딱 이 한마디를 씁니다. 그 말 저한테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질문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이 질문이 왜 강하냐면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직접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제 둘이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에요. 라고 하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유리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2번째엔 그러지 않습니다. 공개적 무시에 대처할 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또는 자리가 너무 공식적이어서. 그럴 땐 나중에 따로 말해도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조용히 말하세요. 지난번에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방식은 저한테 좀 불편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편하면 말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말들을 쓸 때 톤이 전부입니다. 화난 톤으로 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울먹이는 톤으로 하면 약해 보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톤은 낮고 평평한 톤입니다. 마치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번엔 어렵겠어요? 제 결정이에요. 다음엔 먼저 연락해줘. 이 말들을 낮고 평평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화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없으면 감정으로 되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나한테도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만들면 됩니다. 기준은 크게 세울 필요 없습니다. 딱 2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내 시간은 내가 결정합니다. 둘째, 내 결정은 내가 합니다. 이 2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상황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번째 상황, 너 내 말을 자꾸 끊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중간에 끊습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때 쓸 말입니다. 잠깐, 내 말 다 못했어요. 딱 이겁니다. 잠깐. 내 말 다 못했어요. 화나지 않게. 당황하지 않게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은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끊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게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연습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어렵겠어요. 딱 이 한마디만 10번 낮고 평평하게, 웃지 않고,
미안한 표정 없이 그냥 말합니다. 처음엔 이상합니다. 너무 차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10번 하고 나면 입에 붙습니다. 입에 붙으면 그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면 달라집니다. 오늘 드린 말들을 실제로 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어색해합니다. 왜 이래? 오늘 뭐 기분 안 좋아? 너 변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 말에 흔들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학습합니다. 저렇게 말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흔들리지 마세요.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했던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상대방도 적응합니다. 이 모든 말들에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예측이 쉽습니다. 부탁하면 들어준다.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한다. 불편해도 웃어넘긴다. 예측이 되니까 함부로 합니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오늘 드린 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측을 깨는 겁니다. 그동안 부탁하면 들어줬는데 이번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약속을 깨도 괜찮았는데 이번엔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측이 깨지면 상대방이 조심합니다. 조심하면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경계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 말들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관계가 잠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기존의 패턴이 바뀌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면 반응이 온다는 걸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그 학습이 되면 더 이상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마디를 시작으로 바뀝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면 모든 부탁을 거절해야 하냐고.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게 냉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는 돕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거절하는 것. 그게 경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원할 때 도왔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원할 때 돕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과 억지로 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압니다. 억지로 주는 도움은 관계를 오히려 망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는 도움이 진짜 도움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그 도움이 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 만만하게 보는 상사나 동료한테도 적용됩니다. 상사가 퇴근 직전에 일을 줍니다. 매번입니다. 이때 네, 하겠습니다. 를 반복하면 패턴이 됩니다. 대신 말해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드릴 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에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절이면서 대안입니다. 상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상사는 다음부터 퇴근 직전에 일을 주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가장 불편한 상황 하나를 고르세요. 그 상황에서만 오늘 드린 말을 써보세요. 한 번 써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써봅니다. 3번이 지나면 입에 붙습니다. 입에 붙으면 다른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만한 사람에서 경계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이 그 한 달의 시작입니다. 정리합니다. 거절할 때는 이유 없이. 이번엔 어렵겠어요? 약속을 깰 때는 결과를 알립니다. 나는 오늘을 비워뒀어. 조언을 막을 때는 짧게. 제 결정이에요. 시간을 지킬 때는 앞으로를 말합니다. 다음엔 먼저 알려줘. 공개적 무시엔 질문합니다. 그 말 저한테 직접 하시는 건가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강합니다. 이 기술들이 처음엔 어색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과 경계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합니다. 경계 있는 사람은 자신도 배려합니다. 둘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쳐서 버티다가 어느 날 관계가 터집니다. 처음부터 경계가 있었으면 터지지 않았을 관계가 착한 것과 경계 있는 것,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을 쓰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멀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경계를 세우면 어색해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게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일시적입니다. 경계를 세운 뒤에 남는 관계는 진짜 나를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계가 없을 때의 관계는 많지만 피곤합니다. 경계가 생긴 뒤의 관계는 적지만 편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피곤한 관계 10개보다 편한 관계 2개가 낫습니다. 그 2개를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